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경험과 팩트를 중심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여러분들을 좀 안심시켜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 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잘 이제 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이었죠. 정말 초등학교 아이들도 하기 힘든 싸움이 어른들 사이에서 이제 벌어졌죠. 자세히 다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앱스타인 이야기를 일론이 꺼낸 것은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요. 다른 이야기들이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론이 아시다시피 총알발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재정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해줬는데, 이건 법안 하나 가지고 그냥 일론의 모든 노력, 그 모든 희생을 다 그냥 송두리째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표현으로 그냥 빡 돌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열 받아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다 쏟아 부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 조절이 거의 이제 실패를 한 이성을 잃게 만드는 그 버튼이 눌려진 것만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앱스타인 이야기는 안 꺼냈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일단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시간,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간이 밤 9시 조금 넘어갔는데요. 저는 지금 그 뒤로 일어난 일을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284달러에 종가 마감을 했는데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뒤로는 정보를 지금 제가 얻은 게 없어요. 지금 정보를 얻기도 싫고 조금 저도 그냥 좀 캄다운 해가지고, 잠도 어제 못 자가지고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보가 거의 없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돌이켜 봤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아쉬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기는 갑니다. 제 뒷배경에 지금 일론의 자서전이 있죠. 저 자서전은 이제 다 읽어봤는데, 우리가 앞으로 테슬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일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죠.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래서 부정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축소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시켜놓고 별 볼 일 없는 일인 것처럼 만들고, 우리가 관심 있고 듣고 싶은 이야기들은 또 좀 부풀려 가지고 과장되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투자자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제 뒤에 있는 일론의 자서전을 보면은 일론 스스로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정신병과 같은 어떤 질환들을 앓고 있어가지고 치료도 받고 있고 약도 복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론의 돌발 행동에 가까운 그런 폭탄 메시지들을 보면서 그 감정 조절에 완전히 실패를 했구나. 전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CEO 중에 한 명이 일론 머스크인데, 그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품격적인 내용들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비판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상대방을 조롱을 하고 화나게 만드는 목적의 글이 있고, 근데 상대방을 어쨌든 좀 설득을 하면서 내 생각을 그대로 좀 설득력 있게 잘 표현을 하려고 하는 목적의 글이 있는데, 철저하게 전자에 가까운, 단순하게 너 한번 엿대봐라 이런 식으로 올린 글이어서 아쉬웠긴 했지만, 근데 아마 자서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일론에 대한 삶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행동들을 이해하는데 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론은 정신병을 좀 앓고 있어요. 그건 자기가 이 말을 한 것이고, 그리고 아스퍼거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많이 고쳐지기는 했지만은 증후군이라고 그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 역시도 하나의 정신질환인데, 그것도 여전히 아직 100% 고쳐지지 않는, 그래서 돌발 행동들이 항상 나와 있었고, 저도 테슬라를 5년 투자를 하면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런 강도는 사실 처음 경험을 했어요. 그 정도로 강도가 세게 발언을 했던 적은 없는데, 근데 그 이전에 바이든 정부 때 숱하게 있어 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이든의 4년 임기인가요? 그 임기 동안에 일론의 정치적 발언, 바이든 정부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하면서 15%가 넘어가는 주가의 누적 주가의 하락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언제였죠? 그 불법 이민자, 뭐 제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그 당시에 불법 이민자들이 수백만 명이 그냥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저 사람들 선거를 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든 정부를 그냥 대놓고 그냥 비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위가 꽤 높았었고, 그리고 2023년 12월로 기억을 하는데 크리스마스 게이트인가요? 뭔가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가 또 X 계정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잊을만 하면은 꺼냈었던 일론 머스크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역시도 거기에 맞불을 놓으면서 저는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101달러까지 갔었던 그것은 공포도 아니에요.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 특히 일론 머스크와 바이든은 이제 서로 사이가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날선 비판들을 서로 막 공격을 하듯이 상대방을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메시지들이 막 올 경우에는, 나올 경우에 너무나 불안해했었거든요. 무섭기도 했었고요. 그런 경험들을 이번에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충돌도 뭐 일견 이해를 못하는 말 아니었어요. 물론 강도가 너무 세긴 셌었던 부분은 참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그런 정치적 발언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테슬라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안을 하고 이런 리스크가 항상 존재를 한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당선을 도우는 신의 한 수를 또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488달러까지 간, 그러니까 일론의 정치적인 행보나 정치적인 발언들, 그리고 그만의 정치적 스탠스가 테슬라 주가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는 어떨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가 같이 어제 밤을 새가지고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하극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고 권력자에게 이제 정면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맞불을 놓다시피 하는 그런 사례들을 꽤 경험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역학관계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일론이 그렇게 날선 비판들, 뭐 되게 완전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많이 쏟아냈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개도 아니고 이번에. 자, 우리가 트럼프라는 사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철저하게 비즈니스맨이고 비즈니스적 마인드에서 협상을 하고, 그리고 능구렁입니다. 지금 그런 메시지들 몇 개 자신을 자극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야 이거,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거 한 방에 그냥 제껴버려야 되겠는데, 그냥 완전 날려버려야 되겠어. 자, 그런 생각을 과연 할 것인가? 왜냐하면 트럼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지상 과제가 있죠. 바로 내년도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 본인도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1등 공신을 했다는 부분들을 알고 있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고 트럼프도 알고 있죠. 일론 머스크도 내가 이번에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었고 킹메이커 역할을 내가 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실제로 내년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 중간 선거에서 일론이 가지고 있는 X 플랫폼, 지금 미국 사회 전체가 이제 좀 진보 성향의 언론사들이 많죠. 그래서 트럼프도 인터뷰할 때, 그 브리핑할 때 싸우기도 하죠. 막 그 진보 성향의 언론사들이 나와서 그들이 질문할 때 말이죠. 자, 그런데 X 플랫폼만큼은 지금 그들의 진보 성향 언론사들하고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일론 머스크와 완전히 등을 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큰 역할을 했던 이 X 플랫폼을 활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제가 트럼프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총을 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신변에 위협을 갈 만큼의 어떤 위협을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가족들을 유괴를 해가지고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X 플랫폼에
서운한 감정을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조금 한번 한 템포 뒤로 쉬어서, 그리고 크게 한숨을 내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좀 바라본다면 말이죠. 자, 그랬을 때 트럼프가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 완전히 그냥 관계를 정리를 해버리고 동지였던 일론 머스크를 원수로 만들어 가지고 그 프레임으로 씌워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대선도 또 있잖아요. 중간선거 다음에 대선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반대편에 서는 경우,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의 편을 서가지고 X 플랫폼에 공화당이라든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올렸을 때, 참고로 일론 머스크가 2억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죠. 물론 다 미국인은 아니겠지만은 X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막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해관계를, 득실관계를, 셈법을 따지는 트럼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논리를 펴면서 나를 공격을 해, 나를 전 세계에 조롱거리를 만들어, 이런 프레임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트럼프가 나이가 꽤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바라볼 때 아들 같은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론이 얼마나 고생을 해왔는지, 그리고 자신도 감세안이라는 거를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이 재정적자를 부추기고 있는 부분들 이해하지만 중간선거에서 감세를 통해 가지고 유동성이 풀리죠. 당연히 이제 정부가 돈을 적게 세금으로 거둔다고 한다면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현금의 유동성은 커지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훨씬 더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미국 증시에는 일단은 좋은 것이죠. 그것이 중간선거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적자가 심하지만은 트럼프도 고민을 하다가 감세 정책을 꺼냈다고 봐요. 물론 공약이 있었지만 말이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화를 내는 부분을 저는 트럼프가 이해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수위가 높았지만은 화가 날 법도 하다 생각을 할 겁니다. 1000조가 넘어가는, 물론 나오진 않았지만은 큰 금액을 중장기적으로 세이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방어를 당하면서 신변의 위협까지 당하는 살해 위협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쨌든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그 부분들이 많이 희석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함과 동시에 일론의 화도 날만하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조금 지금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런 전체적인 메시지들을 너그럽게 봐줄 수도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해관계상 트럼프가 여전히 일론 머스크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그러면은 트럼프가 필요 없느냐? 일론 머스크는 바이든 정부 때, 저는 진짜 바이든 정부 때 바이든과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또 메시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도 바이든과 그렇게 척을 지면서 4년 동안 매우 힘들게 경영을 해왔다는 것을 일론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비즈니스 미션들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를 너무나 심하게 앞으로 또 이번에 있었던 오늘 새벽에 1차전을 한다면 2차전, 3차전, 4차전, 무슨 한국 시리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가기에는 일론 머스크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당장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화해 무드가 언젠가는 있을 수 있다. 오늘 화해 무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워낙 이제 세게 붙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식히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불똥이 튀어가지고 트럼프는 가만히 있는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쓸데없이 나서가지고 일론 머스크를 또 공격을 하면서 2차전이 또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벌어질 수 있는 그 리스크도 사실 존재를 한다. 근데 일어나면 안 되겠죠. 남자들끼리 화끈하게 한번 붙었으면 그걸로 그냥 뒤끝없이 다 끝내야 되는, 그래서 다시 훌훌 털고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대통령을 만나게 되든 어떤 미국의 대통령을 보게 되든 그것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들이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정책이 있을 겁니다. 바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절대 버릴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거느리고 있는 이 회사들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국가 사업은 아니지만 국가 사업에 버금가는 비중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뜻은 지금 만약에 테슬라가 트럼프가 엄청나게 공격을 해가지고 회사에 침해상을 입히게 된다. 그럴 경우에 전 세계가 중국 전기차로 뒤덮이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을 바이든 정부 때도 알고 있었고 트럼프도 지금 알고 있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 물론 일론 머스크를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리더들을 다 모으는 자리에 초대를 하진 않았지만은 전기차 보조금을 실시를 하면서 그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회사가 테슬라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부든 그렇다고 테슬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다른 기존의 레거시 기업들을 위기에 빠뜨릴 수는 없죠. 그래서 한번 좀 줬다가 또 한번 잽을 날렸다가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그 메커니즘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NHTSA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너무 과도하게 그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리포트를 받는다. 그래서 그걸 자꾸 언론에 내면서 전기차 사업을 저해시키고 있고 사람들을 불안심으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대부분 다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지금 벌써 5월달이 지나서 6월달이 되는데 테슬라 리콜 소식이 없죠. 이 역시도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테슬라에게 어떤 하나의 호재로서 아마 5% 가까운 하락이 지금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리콜 이런 것들은 이제 없앴는데 그것이 이제 트럼프가 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와는 반대로 전기차 보조금 폐지라든지 트럼프도 레거시 기업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근데 전체적인 기조로는 테슬라라는 회사를 절대 버릴 수 없다. 특히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스페이스X가 만약에 지금 사라지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한참 우주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스페이스가 없는 나사가 과연 큰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트럼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이 지금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정치 권력은 아니지만은 미국 사회에 미국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에게 탄압을 가한다든지 사업에 방해를 하는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물러나겠죠. 대통령을 물러나면서 자신이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고 싶은지를 돌이켜보면은 후세에 일론 머스크의 회사, 그러니까 세상을 바꿔나가는 회사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미국의 부흥을 이끈 대통령으로 기억이 되고 싶지 테슬라나 스페이스X 같은 회사들을 계속 탄압을 하고 사업을 방해를 한 대통령으로 그래서 시대에 뒤처지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지금 트럼프를 향해서 계속 날선 공격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어제 있었던,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론의 그 메시지들로 인해서 주가가 273달러까지 갔죠. 그러면서 주가가 50달러 가까이 떨어졌는데, 저는 꽤 높은 가능성으로, 지금 주주들이 손해를 봤잖아요. 손해를 보고 손절해가지고 털고 나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고, 이사회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그 입김에 압력을 받죠. 기관 투자자들도 어제 약간 조금, 뚜껑이 열렸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러면서 이사회를 통해가지고, 야, 우리 이거 제재를 제대로 일론 머스크에게 안 하고 지금보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은 우리 그냥 다 물량 다 털고 나가버릴 수 있어. 뭐 다른 데 투자할 데 없을 줄 알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사회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론이 그것을 알 것이고, 그리고 지금 PR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미래 사업에 대한 프리미엄마저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200달러도 무너져가지고 또 150달러를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일론이 이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이 진짜 얘기를 한 건데요. 회사의 시총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백 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는 적대 세력 중에서 수백 조의 자본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조직에서 일론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의 지분이 있죠. 20%인가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경영권을
가져버리게 되면 자신이 경영권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방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에 대한 미래 프리미엄이 계속 높아지고 압도적인 기술력이 몇 년 전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정말로 그런 세력들이 와가지고 경영권 자체를 침해할 수 있다. 이것을 일론이 직접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론 머스크도 고려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주가를 더 하방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자꾸 메시지를 또 던져가지고, 정말 많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게 된다면, 이게 자신의 지분과 상관없이 경영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집단 소송을 받았을 때 이 역시도 매우 피곤한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론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로 봤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사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결국은 이전과 같은 아주 브로맨스가 넘치는 그런 관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처럼 파국으로 치달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관계는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하게 서로 셈법을 하면서 서로 간의 이제 균형을 관계의 균형을 잡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요 얘기 좀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만 더 해보자면은, 지금 중국이 이번에 지금 트럼프가 원전을 4배로 늘리겠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2008년도 때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중국을 제대로 견제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중국이 태양광 사업이 무지막지하게 발전을 하면서 태양광 사업의 헤게모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인 이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완전히 지금 장악을 했어요. 지금 미국이, 그 중국이 말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테슬라가 메가팩토리를 돌리면서 테슬라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죠. 자, 이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이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사업들을, 에너지 사업들을 또 방해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더더군다나 지금 에너지 사업에, 재생에너지 사업에 이 태양광 사업의 헤게모니가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더 향후에 에너지의 헤게모니에 어떤 고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완전히 그 에너지 식민지화 되어버리는 것이죠. 미국이. 자,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으면서 전혀 득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너무나 걱정을 하실 필요 없다. 근데 주가가 지금 다시 그대로 반등을 해가지고 주가가 또 $300 중반으로 금방 넘어갈 거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보다 주가가 더 하방 압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수준의 어떤 일들은 벌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서로의 이해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말이죠. 그렇게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